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적박사 홍박사입니다. 또 한 주가 시간이 흐르는데 오늘은 제가 휴문대 매장에 왔는데 겨울비가 이제는 겨울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막바지 가고 있으면 이제 제가 홍박사가 준비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에어컨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에어컨을 한 4부 5부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에어컨을 시리즈별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어컨 일단 한번 저랑 달려 보실까요? 쫙 갑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에어컨 1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홍박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에어컨 1단인데 에어컨 1단에서는 우리 작년도에 제가 좀 서두 없이 에어컨 1단 했는데 올해는 이제 에어컨 1단을 딱 정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원하는 Q&A로 가자! 자, 오늘 가면 1탄으로 여러분들께 Q&A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 에어컨 몇 평대가 맞는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 몇 평대 맞을까요? 몇 평이 맞을까요? 삼성, LG 그런 걸 떠나서 평수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지평수, 실평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34평이다 예를 들면 34평이라면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실평수 에어컨을 보통 17평 또는 19평을 많이 권하는데 19평을 권할 때는 이유는 뭐냐면 발코니가 다 기본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예전보다 조금 넓어진 경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수를 좀 큰 거 권하는 게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홍 박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6평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유는 하나죠. 저희가 말하는 실평수는 계약평수지 실사용평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평수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16평도 가능하다. 우리 집이 꼭대기층이나 몇 층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집 구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구매하시는 매장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벽걸이는 거의 다 지금은 이제 6평 아니면 7평. 그리고 스탠드도 말씀을 드렸구나. 지금 스탠드는 일반적으로 16평, 17평, 19평, 그리고 23평, 25평. 요 정도까지 간다. 25평은 가정집이 보통 한 40평대 후반 정도 같으면 25평 정도 많이 구매를 하신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에어컨이 똑같은 평수인데 왜 가격이 200만원대가 있고 300만원대 중후반에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에어컨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평수라는 게 있고 모델명에도 항상 앞자리 예를 들면 뭐 AMC 캐리어 같은 게 AMC 16이면 16평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 18평이면 AMC 18 이거 아닙니다. 18 이렇게 돼 있고 23평이면 AMC 23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컨이 똑같은 모델 똑같은 디자인인데 가격 차이 난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브랜드별로 조금씩 틀린데 옵션이잖아. 옵션 첫 번째 옵션은 공기청정기 기능입니다. 공기청정기 기능은 캐리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대유 위니아까지 지금 전 모델 다 공기청정기가 탑재가 돼 있다. CAC 마크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에어컨 동급 모델에서도 조금 더 가격이 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고 요 기능은 제품이 좋다. 내가 이 기능을 많이 쓴다 하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셔야 할 거는 뭐냐면 공기청정기에 있는 CA 마크와 에어컨에 붙어있는 CAC 마크는 똑같은 한국 공기청정기 옆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 CA 마크는 공기청정기 기능으로서 나온 거고 CAC 마크는 공기청정기 옆에서 에어컨 전용 그러니까 에어컨으로 부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인증을 해준 마크입니다. 요 차이점만 아시면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다른 뭐 부가 기능으로 LG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기능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집안에 뭐 CCTV 기능까지 요런 거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빅스비 기능까지 감지하는 거.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뭐 무풍 클래식이냐, 무풍 슬림이냐, 갤러리냐. 갤러리란 말 갑자기 했네. 갤러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뀐다. 그리고
LG 듀얼 같은 경우에도 빅토리냐, 디럭스냐, 스페셜이냐, 프리미엄이냐, 럭셔리냐, 여기까지. 요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따라서, 옵션 따라서 디자인, 가격, 이런 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왜 에어컨은 TV나 냉장고를 구매할 때는 추가 비용이라는 게 없는데, 에어컨 추가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에어컨이 설치가 조금 느린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 비용 때문에 VOC 고객 불만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님이 갔을 때 기사님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게 작년에도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또 한번 짚고 갈게요. 추가 비용이라는 것은 가장 안에 매뉴얼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저도 이해를 100%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만 찝어볼게요. 첫 번째는 위험수당입니다. 위험수당. 만약에 위험수당은 뭐냐면 실외기가 밖에 걸려 있는데 제가 작년에 3층 이상에 냈다 욕 겁나 얻어먹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2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층을 제외한 전층은 만약에 실외기 앵글이 밖에 걸려 있다. 이러면 위험수당이 기본적으로 3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다소 매장별로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앵글을 새로 구매하면서 들어간다. 이러면 앵글 비용이 투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원, 18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위험수당이 포함돼가지고 결제하는 매장도 있고 아닌 매장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장별로 상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혼돈이 오는 게 요즘은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자재도 별도 나와요. 위니아까지. 그게 뭐냐면 메리 배관이냐 일반 배관이냐 이 차이입니다. 작년에 제가 2019년도에 에어컨 촬영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설명했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배관은 가정집에 최근 7년에 저희 집도 메리배관인데 7년 이내나 10년 이내 신규 아파트들은 어떠냐면 배관을 아예 건설사에서 시공하면서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거실용 안방용을 깔아놓고 설치 장소 위치에만 설치를 하시고 다른 데는 설치를 못합니다. 안방의 벽걸이도 마찬가지고 거실에 있는 스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리배관인 걸 처음에 딱 알고 싶을 때는 우리 집 거실에 보통 이제 아트월 쪽이나 쪽파 놨는 위치에 끝부분에 보면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으면 거의 메리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리배관은 저희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설명할 때는 한 12에서 15만원, 보통 15만원 설명 많이 하는데 15만원인데 요거는 실외기실이 안에 있다는 가정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리배관인데 메리배관이면서 실외기실이 거의 다 안에 있습니다. 90% 이상이. 근데 10% 정도가 메리배관이면서 실외기실이 밖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요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 있는 집이라는 가정을 두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에 놔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브로잉 작업을 해가지고 배관 안에를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청소를 해주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삼성 LG에서 청소를 안 해가지고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무상처리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해서 사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작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먼지 때문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에어컨이 고장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관이 한 개당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투인원을 많이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성공작업의 용접 끝부분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때는 한 개당 만원씩 해가지고 투인원일 경우에는 2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12만원입니다. 근데 12만원인데 여기서 세 번째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설치하는 기사님들마다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냉매가스 부분인데 실외기실하고 스탠드 에어컨이나 벽걸이 에어컨 거리가 너무 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충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충전 안 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홍 박사는 일반적으로 충전을 해주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왜? 에어컨이 빨리 시원해지거든요. 충전돼 있으면. 그 공간에 만약에 빈 공간이라면 그 냉매가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오히려 늦게 냉기가 나오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하면 1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부분을 안 하면 12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 직원분들이 12만원에서 15만원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리배관인데 실외기가 밖에 있는 경우 난처합니다. 이런 집이 가끔 있거든요. 저희 인접 설치하는 지역도 한 3군데 아파트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아까 15만원이라 최대로 잡았을 때 플러스 알파 첫 번째가 뭐냐면 3만원 위험수당이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8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매립배관, 요즘은 삼성, LG, 대유이니아가 매립배관과 일반 배관 코드가 아예 틀려요. 왜냐면 동관 굵기 그 자체가 끝부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매립배관으로 찍으면 매립 자재가 나가는 거고, 일반 배관 찍으면 일반 배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매립배관이에요. 매립배관으로 나갔는데 실외기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립배관인데 일반 배관을 추가로 또 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인버터급으로 갔을 때 뭐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비용이 집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또 추가로 한 5, 6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험수당 플러스 한 1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매립배관에 실외기가 밖에 있으면 한 25만원 여유있게 그 정도 하면 안 될까요? 매립배관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떠냐면 첫 번째가 추가 배관. 삼성, LG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7m, 7m로 알고 있는데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7m, 7m, 좀 예전 같은 경우는 캐리어 같은 경우는 7m, 5m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 부분만 아시면 되고, 그 배관이 추가되면 추가 배관 비용 한 18,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수당. 위험수당은 2층 이상, 그러니까 1층 빼고는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3만원. 마지막으로 실외기 앵글이 있느냐 없느냐. 앵글이 있으면 위험수당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앵글이 없을 경우는 그 앵글 비용이 트윈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정확한 아직 공지가 안 떠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아마 한 18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자,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네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뭘까요?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탠드 에어컨을 따로 사고 벽걸이 에어컨을 따로 사면 안 될까요? 사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이죠. 선택인데 아셔야 할 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워낙 갈수록 아파트 모든 비중도 매립배관하고 하다 보니까 실외기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실외기실이 의외로 되게 좁거든요. 그러면 집 층수마다 조금 더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저층 같은 경우에 스탠드 실외기를 놔두고 위에 또 벽걸이 실외기를 이중으로 쌓는다.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 발열 부분 때문에 열기가 나가줘야 하는데, 층수가 높으면 환풍기 상황으로 빨리 공기 전환이 되지만 저층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열이 되면 실외기가 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애시당 쪽 구매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투인원으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새로 입주를 하신다면 기존의 벽걸이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벽걸이를 놔두고 가세요. 왜? 벽걸이는 들고 가도 어떻습니까? 들고 가도 이전 설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투인원을 구매가 들어가는 게 홍 박사가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올해 신모델 관련해가지고 삼성, LG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모델이 출시되면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한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삼성도 작년과 동일하게 무풍 슬림, 무풍 클래식, 무풍 갤러리 이렇게 라인업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가는 것 같고, LG도 칸은 보급형으로 판매를 할 것 같고, 그 외 듀얼 시리즈는 작년과 동일하게 빅토리, 디럭스, 스페셜, 프리미엄, 럭셔리까지 이렇게 판매를 할 것 같은데, 올해 LG 에어컨의 키포인트는 뒷부분 필터 부분을 청소해 준다는 기능이 있던데, 요거는 제가 아직 눈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드리고, 다음 편에 삼성, LG 이렇게 묶어가 할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 박사가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에어컨 일단 Q&A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다른 분들인데, 기사님들인데 조언을 구해가지고 정직하게 한 번 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에어컨 2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왜 이렇게 빨리 시작했냐 이런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항상 홍 박사 과정은 조금 더 빨리 가는 리뷰 위주로 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